채무자는 무조건 파산이 좋죠. 하나도 변제를 안 하니까. 그런데 객관적으로 내가 파산 신청을 해도 되는 사람인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. 안녕하세요, 김혜니 법무사입니다. 네, 생각보다 이 파산에 대해서 조금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셔가지고 오늘은 회생 파산을 비교해드리고 파산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, 회생을 해야 되는데 파산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, 그리고 개인 파산은 법원에서 뭘 조사하는지, 그리고 파산 신청 전에 여러분이 이 정도는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, 이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, 회생은 뭐죠? 내 소득이 200만 원이다. 그러면 1인 생계비 133만 원 빼고 67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면은 이제 2,400 정도 되죠. 2,400을 내면 내 빚이 엄청 많아도 면책이 되는 거예요. 그럼 빚이 1억이라면 7,600 면책되는 거죠. 그런데 변제금 상승 요인이 나한테 있다. 예를 들어서 뭐 도박, 낭비성 채무 그런 것들이 좀 있다. 그럼 2,400으로는 안 돼요. 법원에서 낭비성 채무는 청산가치에 넣어서 변제금 올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5,000, 6,000, 7,000 낼 수도 있는 겁니다. 네, 두 번째 파산이 뭐냐? 파산은요, 똑같이 예를 들어서 빚이 1억이 있는데 내가 소득이 없어요. 고령이거나 몸이 아프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. 연령은 상관은 없어요. 그런데 지급 불능 상태여야 해요. 근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소득도 없고 또 빚만 있어요. 그러면 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 네, 법원에서는 파산 선고를 한 후에 이 사람을 면책해줄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, 그 재산이 있으면 재산의 환가를 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준 다음에 나머지 이제 면책이 싹 되는 거고, 만일 내가 재산이 하나도 없다, 환가 재산이 하나도 없다, 그러면 그냥 1억 면책받는 거예요. 확실히 파산이 좋죠, 채무자 입장에서는. 그런데 너도 나도 변제 안 하고 그냥 탕감받겠다고 파산 신청하면 회생 신청은 누가 하죠? 근데 실무상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과 회생하시는 분의 어떤 비율을 좀 생각을 해보면, 회생하시는 분들이 8, 파산하시는 분이 2, 이 정도로 회생이 훨씬 좀 압도적이거든요. 파산이 까다롭기 때문이기도 해요. 네, 세 번째, 회생 신청한데 파산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입니다. 이걸 법원에서는 파산 절차의 남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변제금 조금 납부하고 이렇게 좀 회생을 도모할 수가 있는데,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파산 신청이 기각됩니다.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회생을 할 수도 있는데 변제를 회피하려고 파산을 신청했구나, 이렇게 하는 거죠. 웬만하면 법원도 회생을 권합니다. 여러분들, 파산했는데 안 되면은 같은 이유로도 파산 신청 못 하세요. 결국 요건 갖춰서 회생이라도 해야 됩니다. 파산 신청은요, 대리 입장에서 사실 할 일이 더 없어요. 그런데도 파산이 아닌 회생을 좀 추천드리는 이유는요, 파산은 리스크가 있어요. 털어서 먼지가 안 나와야 돼요. 그래야 파산을 할 수가 있어요. 네 번째, 파산 신청하면 법원에서 어떻게 여러분을 조사하나 말씀드릴게요. 회생은요, 내가 낭비를 좀 했어요. 문제가 좀 있는 채무가 많아요. 그렇다 하더라도 변제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내가 남들보다 좀 변제를 더 하면 채무 탕감해줘요. 그게 회생이에요. 그런데 파산은요, 비난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위들이 면책 불허가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. 낭비나 도박은 당연히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. 여러분들 대출 받은 돈을 가족에게, 지인에게, 아무튼 와이프한테 이렇게 쓴 행위는 이게 뭘까요? 문제가 안 될까요? 이거 재산 숨긴 거거든요.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개인 파산을 타 사무소에서 신청을 하셨었대요. 그런데 와이프한테 준 돈이 문제가 돼가지고 면책 불허가가 나왔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상담을 하셨어요. 대출 받아서 와이프한테 준 돈, 이게 별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일 수 있는데, 채권자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. 내 돈을 빌려가서 와이프한테 줘? 아주 펄쩍 뛴 일이죠. 그래서 이분이 제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셨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가족 간의 거래, 여기서 자유로운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? 기본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법원은 부모, 자식, 배우자 서류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서류를 보고 더 따져보는 게 파산입니다. 파산 신청을 쉽게 받다가는 혹독한 소명 과정은 과정대로 거치고 이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사실 때문에 또 면책 불허가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면책 불허가 사유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, 법 56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분이 좀 억울하게 생각하신 게, 본인은 이거 신청을 할 때 면책 불허가 사유라는 게 있는지 몰랐대요.
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.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절대 하지 마시고요. 그 면책 불허와 관련된 그 상세 내용을 제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기재를 해놓을게요. 반드시 참고를 하시고요. 5번째, 면책을 받아도 면책이 안 되는 채권이 있다라는 건데 세금이 대표적입니다. 이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. 게다가 내 빚이 세금만 있어. 그러면 이분 파산하면 안 되겠죠. 네, 이것도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적어드리겠습니다. 네, 정리를 하겠습니다. 대부분은 개인회생 하시는 게 맞습니다. 맞고요. 개인 파산은 고령이거나 또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고 그런 상태가 꽤 오래되었다. 이런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. 일시적으로 퇴사한 상태를 지급불능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일시적으로 퇴사한 경우 그때도 안 됩니다. 그리고 회생을 할 수 있는데 파산을 했다면 이거 욕심냈다고 기각사유고요. 564조 면책 불허가 사유 없어야 한다. 그리고 566조 비면책 채권도 세금 그런 부분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. 요거를 다 챙기시면 여러분들은요 파산 전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체크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, 중요한 내용이고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되는 내용이니까요. 더보기란 꼭 참고를 하시고요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